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처리 근거로서 계약의 이행 앤드 방성현. 개인정보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이외에 계약의 이행 컨트랙추얼 너세서티를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로 두고 있다.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여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결제 및 배송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선택한 상품을 판매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배송지에 상품을 배송할 수 없으며 결국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 계약의 이행 컨트랙추얼 너세서티는 이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계약의 이행 조항은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가피하게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위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보 주체의 동의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불가피하게라는 요건은 삭제되었고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도 계약의 이행을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로 두고 있다. 이유는 계약 이행의 필요성은 개인정보 처리자 컨트롤러의 관점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계약 목적에 관한 상호 진정한 이해가 있는지 여부는 평균적인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EDPB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내역을 기초로 이용자의 선호 등에 대한 프로필을 만드는 것은 비록 계약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이행을 근거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통상 서비스 개선 또는 변형의 가능성이 이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서비스 개선 또는 새로운 기능의 개발은 이용자와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계약의 이행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유와 산업 및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고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과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의 이행 조항을 개인정보 처리 근거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도록 위해서는 개별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먼저 계약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규제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너무 단순화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부정결제 등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종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전통적인 하나의 유형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로만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의 이행 조항을 해석하게 된다면 주문 및 배송 정보를 제품, 판매 및 배송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이행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사업자가 그 외에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혜택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또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가 기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예측 가능성 및
권리보호 관점에서 보면 사업자가 이용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에 사업자의 의무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이행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유형은 끊임없이 변화 및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서비스의 개념에만 집착하여 계약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계약의 의미를 해석해야만 2023년 개정된 계약의 이행 조항은 개인정보 처리 근거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부 주체의 동의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이행을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계약의 이행의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으로 규제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계약의 이행이 개인정보 처리 근거로서 인정 또는 부정되는 사례가 축적됨으로써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규제기관이 다양한 사례 등에 관한 사전, 유권 해석 등을 통해 계약의 이행이 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해야만 사업자들이 이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새로운 서비스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의 이행 조항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에 관한 재검토 및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에 주목하는 EU14 김도순 교수 전북대학교 로스쿨. 인공지능 AI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 AI의 성능은 결국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이라도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하면 정교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우리 법제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하면서도 권리를 보호하는데 점차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비선형적으로 결합 분석되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의 목적을 미리 특정하고 개별 동의를 얻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 주체의 권리보호 관점에서도 무용하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와 이를 집행하는 주체들은 여전히 사전동의 중심의 체계에 과몰입하고 있다. 법원도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를 위한 다른 근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정부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엄격 해석하고 있다. AI가 작동하는 방식은 예측과 반복 학습이다. 데이터는 끊임없이 재활용되며 새로운 연관성과 의미를 생성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여전히 데이터를 한 번 수집, 한 번 이용의 정적 구조로 이해한다. 이런 괴리는 결국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연구기관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험을 멈추고 혁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요건하에 예외를 허용했지만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 고동진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미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원본을 일정한 요건과 통제 아래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익명화나 가명 정보로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한 영역에서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원본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적 활용이 아닌 행정책임하에서 통제된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개별 사안을 판단하고 공익성과 권익 침해 가능성, 안전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활용이 극대화되는 디지털 심화기에는 개인정보 문제를 단순히 정보 주체 대 정보 처리자의 양자, 대립적 관계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적 심사와 감독을 통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조율하는 행정책임의 영역을 적극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을 광범위한 사유를 허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사라지고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제한 활용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일부 기업의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으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경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특례는 단순한 활용의 확대가 아니라 활용의 책임화에 방점을 두어야 하고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로 응답해야 한다. 특례 법안이 제시하는 체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적 거버넌스 모델이다. 위원회는 단순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와 조화시키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병행될 때 특례 제도는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승인된 사례와 기준을 공개하며 정보 주체가 AI 학습에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간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축적한 경험적 자산을 특례의 적정 운용에 투영하여야 하고 다시 특례를 통해 검증된 새로운 기준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단초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통제냐 자유냐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 정부가 행정 책임을 통해 공익적 조화를 이루어내야 할 사명의 영역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바로 그 조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신뢰를 잃는다. 개인정보 처리 특례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실험이다. 특례의 도입은 단순한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새로운 법적 질서의 시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법이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행정이 사회의 신뢰를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AI 강국을 넘어 신뢰받는 디지털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AI 대전환 시대, 가명정보 활용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때 15핸드 신용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우리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이 재편되는 AI 대전환 시대의 초입에 서 있다. 이는 더 이상 일부 기술이나 기업의 경쟁이 아닌 경제 및 사회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국가 경쟁력은 AI 모델의 개발 및 배포 역량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수반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기술적 이슈가 제기된다. 인터넷 공간, IoT 기기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론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로 가명 처리를 들 수 있다. 2020년에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되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가명 처리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재식별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법적 리스크 우려로 가명 정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5 등을 꾸준히 내놓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I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지만 개인정보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명처리 기술도 불완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자사의 가명처리가 적법하다고 보증할 수 없고 결국 리스크 회피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 이용을 포기하게 된다.
개인정보 강화 기술 PET, 프라이버시 애낸싱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경우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연합학습 페더레이티드 러닝, FL은 PET의 한 종류이며 민감한 원본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각 기관 클라이언트의 로컬에서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학습된 모델의 결과 값 파라미터만을 중앙 서버로 전송하여 결합하는 기술로서 AI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합학습 시 원본 데이터의 노출 위험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정보의 가이드라인은 연합학습한 LLM에 대해서도 유노출 위험성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PET 결합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학습만으로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해당 기술을 채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는 PET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PET 사용에 대해 크레딧이나 면책, 조항 세이프 합을 제공함으로써 PET에 대한 투자와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강화 기술 PET, 프라이버시 애낸싱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경우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연합학습 페더레이티드 러닝, FL은 민감한 원본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각 기관 클라이언트의 로컬에서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학습된 모델의 결과 값 파라미터만을 중앙 서버로 전송하여 결합함으로써 AI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합학습 시 원본 데이터의 노출 위험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정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합학습한 LLM에 대해서도 유노출 위험성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PET 기법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연합학습을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굳이 그 기술을 채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우수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사용에 대해 크레딧이나 면책, 조항 세이프 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PET에 대한 투자가 저해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절차 간소화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회신해주는 비조치 의견선호 액션 레터 제도를 도입하고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사례 축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저감되길 기대한다. AI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위험 회피가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데이터는 AI 혁신의 연료이자 산업 경쟁력을 연결하는 핵심 자원이다. 가명정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기업은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혁신을 시도할 수 있고 정보 주체 역시 통제 가능한 신뢰 환경 속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I 시대의 가명정보는 단순한 규제 예외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AI 실현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법률 AI 혁신의 시대, 유연성과 개방성의 저울로 공정의 중심을 세우자. 16엔드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AI 대전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법률 체계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한 판결은 AI 시대에 맞는 유연한 법 해석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대 법원 2025 7 18 선고 2024-21만 554 판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가명 처리는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고 전제하면서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AI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정지 요구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상반된 결론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AI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범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법원의 법률 해석에 반영되는 것과 별개로 법원은 스스로 AI 전환을 위한 여러 노력 역시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45억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재판 지원 AI를 도입하여 AI 로클럭 수준의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라고 밝혔고 법원 인공지능연구회에서는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등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AI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여러 노력 이외에 그 밖의 법률 전문가,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정확한 법률 AI를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법률 AI가 완성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부터 대국민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모두의 AI 위한 하나의 노력일 것이다. 법률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이유는 그 결과물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인데 현재 법률 AI를 고도화시키는 부분의 가장 큰 장애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즉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가 부족한 것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이자 가장 권위 있는 해석 기준으로서 판결문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을 경우 법률 AI의 판단 근거는 빈약해지는 결과 오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최근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변호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다가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사례가 발생하는 건 역시 정확한 판결문 정보가 법률 AI의 안정적 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판결 공개 비율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어 그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지만 판결문에 기재된 수많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의 정도와 기술적 수준을 안전하면서도 AI 학습에 친화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도 남아있다.